무권 대리를 볼게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개념은 아시겠지? 없을 무, 저 권은 대리권.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사고가 터진 거지. 그래서 민법에 아주 좋아하고 무권 대리에서 거의 두 문제 냅니다. 보통 이제 대리에서 세 문제 나온다 그럴 때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 행위 무권 대리에서 보통 두 문제 정도 내는데, 근데 무권 대리는 사실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대요. 사고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권 대리는 하나의 제도예요. 제도. 무권 대리가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져서 대리 제도의 신용을 올리고 있어요. 저 제도 때문에. 무권 대리 제도는 둘로 나눠지는데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로 나눠져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쓰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는 쓰레기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대리권 수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 쓰레기가 대리권도 없이 갑의 명의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현명을 한 거네.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을 위임장을 위조해서 매매 계약을 해버린 거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리인 행세를 해가지고. 이럴 때 이게 무권 대리인데, 그랬을 때 나중에 이 계약을 가지고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뭔가 다툼이 생기겠지. 자,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어요. 그건 대리권이 없이 계약을 하는데 얘는 왜 대리권도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을까? 몰랐으니까. 몰랐겠지. 선의. 또 알 수 없었다. 뭐라 하죠?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상대방 눈에는 얘가 멀쩡한 대리인처럼 보였겠죠. 그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두 글자로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외관이라고 합니다. 겉모습. 우리 눈에 비친 모습, 진실하고 다른 겉모습. 그 겉모습을 믿은 거지. 위임장도 들고 있고 멀쩡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하니까 대리인 줄 알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무권 대리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싸움이 어떻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냐면, 이제 병이 나중에 언젠가 갑에게 자, 드디어 이제 잔금 날이 됐네요. 자, 잔금 드릴 테니까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소유권 이전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병이 갑에게 말을 하면 갑은 누구세요라고 하겠지. 자기는 이걸 모르니까 이 상황을.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니 누구시라니, 네 당신 매수인이요라고 말하면, 무슨 매매요? 나는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이 병이 이거 왜 이러시나, 아드님 통해서 매매하셨잖아, 집 파셨잖아 라고 탁 말을 하는 순간 갑이 상황 접수, 이놈의 자식이 해가지고 또 이게 취미생활을 한 건 했군 라고 상황을 접수한 거죠. 무권 대리를 했다는 거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수면으로 불거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매매 계약이 과연 아버지에게 효력이 있나 없나, 저 본인에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효력이 있다 유효,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있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책임이 있는 거고, 효력이 없으면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건데, 당연히 본인은 뭐라고 주장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입장. 근거는 뭔데? 그 이유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하는 입장일까요? 유효라고. 뭐 대리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 아들이 한 거니까 책임져야지 하면서 이행하라고. 이렇게 해서 무효 유효 가지고 싸울 거 아니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나요? 기본적인 기본값은 무효가 맞아요, 유효가 맞아요? 에? 뭔 효? 무효. 그렇죠? 무효. 발음 뭉개지 마시고 그래서 무효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무효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유효가 되겠어? 나는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이게 유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분들이지. 만약에 이게 유효라면 제가 여러분들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효가 된다면 그대로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본인 주장이 맞고 이 사람 주장은 엉터리인 거야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 무효로 끝내버리면 얘가 큰 내상을 입고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대리인하고 거래했다가.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얘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야. 얘도 보호해주고 싶은 거야. 불쌍하니까 선의무과실. 얘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결국 무권대리 제도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해서 대리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대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예요. 얘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보호한다는 건 다름 아닌 뭘까요? 얘가 주장하는 대로 계약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로 인정하는 게 가장 화끈한 방법인데, 근데 그럴 수는 없지. 누구 입장이 있는데? 본인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무권대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도 보호해주고 싶어.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본인 보호한다는 것은 무효로 인정한다는 거지. 상대방도 보호하고 싶어.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건 상대방 주장대로 유효로 인정한다는 거지.
둘 다 보호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양팔 조를 준비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본인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상대방을 올려놓고 이 사건은 누구를 더 중시해서 보호해야 될 사안인가라고 저울질을 하죠. 형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 쪽으로 치우친다. 본인을 더 보호해야 되겠는 걸 그럼 본인 주장대로 뭐라고 하고요? 무효. 무건들이지만 이 상황은 상대방을 더 보호해야 되겠는 걸 이렇게 되면 상대방 주장대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효. 무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해요. 그럼 본인 책임지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우는 제도가 협의의 무건들이 제도예요. 본인 주장대로 뭐죠? 무효. 이쪽으로 기울어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효. 그게 표현대리 제도.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그럼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좀 말은 어렵지만 6글자 한번 말해보세요. 외관, 작출 책임. 작출이 뭐죠? 지을 작자니까 만들었다는 거죠. 얘 선의무과실을 얘 눈에는 얘가 멀쩡한 대리인처럼 보였겠지. 그 외관을 지어낸 책임이 본인에게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외관 작출 책임. 말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일이 본인이 원인 제공한 바가 있나 본인으로부터 자초된 바가 있는가 그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기서 제가 엄청난 중대 실수를 했네요. 정말 역사적인 실수를 했는데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뒤집어 놔서 고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뭐 미쳤나 봐요. 제가 저기서 저 에듀윌에 있다가 여기 메가로 넘어오면서 그 남들은 다 쉴 때 여러분들 시험 치고 바빠질 때 우리 강사들은 좀 쉬거든요. 사실 그때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 책을 전부 다 메가랜드판으로 다시 만든다고 한 20일을 밤새 가면서 거의 밤을 계속 생건 아니지. 그럼 죽었겠지. 그건 아니지만 거의 밤을 제대로 못 자면서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거의 미친 짓을 하나 해놨는데 이거 뒤집어야 돼요. 외관작출 책임이 없으면이야. 이걸 제가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건데 제가 뒤집어 놨더라고. 귀신이 씌었나 봐요. 죄송해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없고가 아니고 뭐죠? 있고 이렇게 한번 바꿔놓으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 유사한 뭔가가 나올까 봐 두렵네요. 뒤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건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생각하면 뭔 말이냐면 본인이 잘못이 있냐 없냐 문제지. 이 건에 대해서.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고 이 얘기예요. 그냥. 자, 잘못이 없으면 제 아무리 상대방이 믿었다 하더라도 본인 잘못이 전혀 없는데 일단 본인 주장대로 계약은 뭐로 한다는 거죠?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는 무효인데 여지를 남겨두는 거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자, 아까 보셨어? 보통의 무효들은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일반적인 무효들은 다. 확정적 무효여서 뭐 해도 뭐 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보통의 일반적 현상인데 요 무건대리 무효는 너무너무 독특하게 만들어놨어. 지금은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잘못 없어서 계약이 무효인데도 상대방이 어떻게 아들이 사고 쳐놓은 거 뭐 쓰레기 같은 아들 두셨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말 거예요? 만약에 책임 안 지신다면 저 아들 고소합니다. 이거 사문서 위조에 사기죄에다가 나 이거 잡아 쳐넣어버리면 이거 오래 살고 나올 걸. 이렇게 식으로 해버리면은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추인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추인의 여지를 남겨둔 거죠.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유효가 된대. 유효가 상대방이 바라는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방이 보호되는 거죠. 추인만 받으면.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고 무성 무효로 둠으로써 유동적 무효로 둠으로써 추인의 여지 희망 고문을 좀 준 거지 상대방에게. 요제도 하나.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 협의의 무건대리라고 칭하고 이 제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뭔가 외관을 작출한 책임이 있어. 본인이 자초한 바가 있어. 뭔가 상황상. 그리고 플러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야. 자, 그걸 아주 쉽게 접근해 볼까요? 초등학생 말로 본인은 잘못이 있어 없어? 이 건에 대해 잘못이 있고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어. 이 둘을 얹어놨어. 양팔 저울에. 아무래도 누구 쪽으로 가죠? 마음이? 잘못이 없는 상대방. 그래서 이게 무건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주장대로 이 계약은 유효다. 본인은 이 계약 이행해야 된다. 무건 대리라도. 이렇게 서론해놓은 게 있어요. 법조문을 만들어버렸어. 그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표현 대리 제도라고 해요. 표현했다는 거지. 무건 대리를 마치 유건 대리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누가 표현했다는 거야?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조문이 125, 126, 129 세 조문에 할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유효로 돼버리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되었어 안 되었어요? 되었죠.
이렇게 하는 것을 무권대리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이 본인에게 외관 작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 예를 한번 더 들어볼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등기소를 다 훔쳐 나왔어. 훔쳐 나오고 위임장은 위조한 거지. 위조된 위임장을 들고 있고 훔쳐 나온 저 집 등기소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눈에는 대리인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어 없어? 상대방 눈에는요, 있죠. 자, 근데 다 훔쳐 나왔다고, 위임장 위조하고. 그럼 본인이 그 외관을 작출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저런 위조 사건은요,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지. 외관 작출 책임이 없는 경우에요, 이런 단순 위조 사건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죠? 협의의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본인이 주인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닌데 본인이 외관을 작출한 거 아닌가? 저런 쓰레기 아들을 낳았잖아. 그렇게 해서 외관 작출이라고 말하신다면 그러면 본인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증조, 고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다 책임이 있지. 그런 식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요, 법에서는. 외관 작출 책임이 없어. 단순 뭐죠? 여기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위조, 등기소로 절취. 이런 사건들은 표현대리 상황이다, 협의의 무권대리 상황이다. 표현대리가 아니라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이 외관을 작출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잘못한 경우를 한번 가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두 페이지를 살짝 넘기면 표현대리가 3가지 나오잖아요. 그림 3가지 나오죠. 그 셋 다 본인이 뭔가 자초한 바가 있는 거야. 이번 라운드는 안 할 거예요. 전혀 안 할 건데 한 가지 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125조 제일 위에 표현대리, 이 첫 번째 표현대리를 보시면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예요. 이 그림은 읽어볼까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대, 안 줬대? 안 줬대. 안 줬어. 무권대리예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갑이 병을 찾아가서 나 대리권 줬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을에게, 이 말이에요. 나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으면서 줬다라고 병에게 표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갑이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을에게 아니면 병에게? 병에게. 그 말의 내용이 뭐야? 나 을에게 대리권 줬다라고 말하는 거야. 줬으면서 안 줬으면서. 안 줬으면서 줬다고 말을 해. 떠벌리고 있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명백한 외관 작출이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치고. 그러면 병은 줬구나라고 믿은 거야. 이렇게. 줬구나. 실제로 안 줬어. 근데 그 무렵쯤에 을이 찾아와서 나 갑의 대리인하고 나랑 계약하자고 해버리면 얘는 줬다고 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믿고 계약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그럼 외관을 작출했어 안 했어? 본인이 작출했지. 진실로는 무권대리지만 대리권 수요 안 받았으니까 무권대리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겠어 안 져야 되겠어? 져야 되죠. 마치 무슨 대리처럼요. 무권대리가 아니라 마치라고 말했으면 말을 나와야지. 무권대리가 아니라 뭐 유권대리처럼. 그렇지 않나? 궁합이 안 맞네. 궁짝이 안 맞네. 마치 유권대리처럼 책임을 지도록 법조문이 125조에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표현대리. 뭔가 외관 작출. 나중에 배울게요. 외관 작출은 뭐 어떤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협의의 무권대리만 볼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협의의 무권대리 사안은 주로 위조 절취 사례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그리고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관계가 부자지간으로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 아들. 왜냐하면 아들들은 아버지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뭐 등기소 같은 거 가져 나오기가 좋잖아. 실제로 외관 만들기가. 그리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나중에 사망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상속인이 뭘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다. 그 판례를 물어보고 싶어서 부자지간으로 많이 냅니다. 자, 보시면은 사건 어떻게 돌아가느냐. 갑은 이 집을 팔아달라고 아들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위임장을 위조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등기소를 다 훔쳐 나와서 대리인은 다 모습을 연출하죠. 외관을 만들죠. 본인이 외관을 작출한 책임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버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리인으로서. 대리는 대리인데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 권한 없는 자의 대리행위. 그래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요 계약권 가지고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흑백 처리해놨죠? 넌 조금 기다려. 다음 페이지 가면 얘가 칼라로 등장합니다. 지금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을 먼저 보겠다는 거죠? 본인과 상대방의 싸움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소유권 넘겨줘요라고 했을 때 그 뭔 소리예요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본인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추인을 해야 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인을 뭐 할 수도 있고요. 거절도 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책을 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은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고 무기 대등의 원칙.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 그다음 상대방은요. 최고 또는 철회.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 계약의 기본 세팅부터 기본값부터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인과 추인 거절을 시작할 건데 130, 132 두 조문을 다시 읽고 갈게요. 아까 보신 조문이지만 130. 자, 무권대리.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사건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글을 읽으세요. 글을 살려서 읽으셔야 돼. 대리권이 없는 자가 우리 쓰레기가 타인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 본인이 이 계약을 추인해주지 않으면 이 매매 계약은 아버지 본인에게 아무 효력도 없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하지만 추인하면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 언제부터?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와서 일단 이 매매 계약은 뭐라고 여러분들 딱 인식을 하셔야 되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현재로서 무효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어쨌든 계약은 아직 아버지가 추인하기 전이면 무효인 상태죠. 따라서 혹시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이 집이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등기 원인인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뭐다? 무효다. 등기돼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등기돼 있어도 아버지가 계속 소유자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본인 추인부터 하겠습니다. 본인 추인은 뭐냐면은 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입니다. 무권대리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케 하겠다. 내가 이 계약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사표시고, 요거는 의사표시인데 추인하는 건 의사표시인데 단독행위예요. 추인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우리 지난주에 형성권 한번 나왔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를 하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추인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해가지고 사실 이거 우리 아들이 무권대리 짓 한 건데 내가 애비로 좀 뭐 어쩌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상대방의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냥 계약이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단독 행위고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 추인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해야 돼. 쭉 제일 끝에 뭐 있으면 상대방의 무기, 제일 마지막 무기가 뭐죠? 철회죠. 철회. 철회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무권대리 상황에서. 어떤 경우냐면 철회는 얘가 계약을 할 당시에 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제가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 거야. 선의의 상대방이었던 거야.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 없는 놈이네.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요 계약에서 발을 빼가지고 이 유동적인 무효 상태를 완전히 무효로 확정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해요. 야, 너 대리권도 없이 장난친 거냐? 야,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라. 나 이 계약 없었던 걸 할래 라고 발을 빼서 완전히 계약을 무효로 확정시켜버리는 그게 철회예요. 철회.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면 요 계약은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그럼 아까 전에 뭘 하나 보셨는데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의 차이가 뭐냐면은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들은 뭐 해도 뭐 하지 않는다?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계약을 지금 살려서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이 계약이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여서 그런 건데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어서 더 이상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추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인데 이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생겨요. 그럼 추인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도달을 시켜야 되느냐,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추인의 상대방에게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인정하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자기 아들에게 해도 됩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되고 상대방 병에게 추인해도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다시 거래를 했어요. 매매를 하고 이 집이 등기가 전까지 넘어갔다면
아직 추인하기 전인데 이것도 무효등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약이 무효니까 상대방 명의의 등기는 무효등기고 무효등기면 얘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자가 매매를 하고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등기예요. 근데 이걸 다 인정하겠다. 이 계약을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말은 아버지가 얘한테 할 수도 있고 얘한테 할 수도 있고 얘한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인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누구한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132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하게 추인하는 건 얘한테 추인하는 거예요. 얘한테 추인하지 않으면 약간 스텝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2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132조 제목은 추인 거절의 상대방의 132조. 자, 여기서 거절은 빼고 읽을게요. 제가 추인만 읽어보겠습니다. 추인만 한번 읽어보세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그 대리의 삼면관계 상대방, 갑을 병으로 말하자면 누구 말하는 거다? 병. 병에게 하지 아니하면 병에게 대항을 못한다네. 대항이 뭐더라? 주장이죠. 주장을 못한대. 병에게 하지 않으면. 근데 을에게 하면 이 말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지금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아들에게 추인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쓰레기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항상 사고를 치고 패턴이 딱 정형화돼 있어요. 사고를 치고 아버지에게 자수를 해요. 항상. 이번에도 자수하러 왔어요. 다 사고 쳐놓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에 다시 왔어. 따로 사는데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맨정신에 못 와가지고 이제 술 먹고 술이 만취된 상태 와가지고 막 자수를 하는 거죠. 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 엎어져가지고 웁니다. 맨날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막 운다 죽여달라고 막 죽여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이거 아버지는 또 간이 철렁하는 거지. 또 그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이번에는 뭘 또 자수하러 왔나 해가지고 그 약간 그리고 애가 하는 짓이 중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번에 무슨 사고를 쳤길래 또 그러냐고 하니까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집 그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등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래. 그럼 자기 집 등기부 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대충 심장은 되지.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엔터를 탁 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지금 벌써 팔아놨어. 병 앞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저기 전까지 넘어가 있어. 이렇게 다 넘어갔어. 이렇게 다 팔아놓은 거지 무건대리로. 그래서 아버지가 또 상황을 접수했지.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야, 네가 그랬냐? 라고 했더니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지 누가 그랬겠습니까? 귀신이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병이 도져가지고 취미생활도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갑이 아버지가 한숨을 툭 쉬면서 당신은 좀 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당신 요 애 엄마 조짐이 안 좋거든. 애 죽일 것 같거든. 그래 나가 있어. 말리려고 했는데 내보내고 아들하고 둘이 방 안에 남았어. 이렇게 둘이. 그때부터 1시간 동안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퍽, 윽, 퍽, 윽. 계속 그렇게 하더니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더니 문이 콱 열리면서 애를 뻥 차가지고 애가 대굴대굴 굴러 나왔어요. 굴러 나왔는데 딱 보니까 애가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든 거지. 이렇게 팬더가 돼 있어요. 우리 등장인물 속에 보시면 애 팬더로 만든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거든요. 팬더로 만들었어요. 가지고. 그리고 뒤통수에 대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소리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수습을 하겠다. 다시 한 번만 더 이 짓거리 하면 걸리면은 부자지간에 연을 끊어버리겠다. 감옥에 가든 말든 아버지가 이제 책임 못 진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1시간 동안 분풀이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준 거죠 아들에게? 추인해 준 거잖아요. 자기가 수습하고 책임지겠다는 게 뭐 한 거예요? 추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추인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무건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을 받았어. 저 추인을 받으면 요 계약은 뭐가 된 거죠, 여러분들? 유효가 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추인 해줬는데 다음날 상대방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상대방이 계약을 뭐 하겠다고 한 걸까요? 철회하겠다는 편지가 온 거예요. 철회. 그 무렵쯤에 상대방도 얘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회한다고 아버지에게 보내온 거야. 이 계약을 안 하기로 하겠다고, 철회하겠다고. 근데 다시 여러분들, 철회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효력이 완전히 생기고 나면 철회를 못합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에 요걸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표시인지 간에 계약이든지 간에 효력이 생기고 나면 철회를 못해요. 근데 분명히 어젯밤에 아버지가 뭘 했죠? 이 계약을 추인해서 효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으니까 상대방은 뭘 못해야 되는 거죠? 철회를 못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132조가 뭐라고 한 거예요. 요래 놓고 132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까?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거잖아. 지금 아버지가 누구한테 했어? 상대방한테 했어? 무권 대리인에게 했어? 무권 대리인에게 했으면 그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 못하는데 대항이 뭔데? 주장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오이? 철회를 해? 야, 이렇게 되면 내 아들이 어제 나한테 1시간 동안 얻어 터진 보람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철회하기 전에 제가 어제 추인했어요. 당신 몰라서 그렇지 추인했어요. 내 추인이 먼저야. 당신이 이렇게 철회하면 내 아들이 맞은 보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가 되었으니까 당신 철회는 소용없고 우리는 계약서로 이행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계약은 결과적으로 추인된다, 철회된다. 철회된다는 거예요. 철회. 상대방에게 추인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요까지만 들으시면 그러니까 꼭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겠네? 상대방에게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돼요. 다시 한번 상황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더 읽어보시면은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 사실이 뭐죠? 그 사실이 추인을 있었다는 사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해석해 볼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되게 쉬워요. 앞에 말을 뒤집으면 돼. 그냥 그 앞에 문장으로 가서 이걸 뒤집는 거잖아. 앞에 문장이 뭐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대항할 수 있다. 뭔데?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또 지어내 볼까? 이건 어떤 상황인지. 추인을 아들에게 했어. 아들을 팬더로 만들어 버리고 아들에게 했는데 아들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한테 달려간 거지. 달려가서 추인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뭐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1시간만 얻어 터져주면 추인이 나온다니까. 장사 한두 번 하나? 오토매틱 추인. 보세요. 내 추인의 영광의 상처를 하면서 추인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한테.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직접 추인 받은 거 아니지만 추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뭘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철회하려고 해도 본인은 이제 추인 주장할 수 있지. 그 뭔 소리예요. 내가 추인했고 당신도 다 들었잖아. 내 추인한 거. 당신 철회 못해. 내가 추인했으니까 우리 계약은 유효가 된 거야. 우리 서로 이행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정리를 하자면 추인 자체는 아무한테나 해도 되긴 돼요. 누구한테도 되고 이거 보세요. 누구한테도 되고 누구한테 승계인 여기 저한테도 돼. 하지만 누구한테 안 했을 때는요. 상대방이 안 하고 예컨대 누구한테 했을 때 무권들에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모르고 뭐 해버렸을 때 철회했을 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핸디캡만 하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추인했어도 추인 사실을 무권들이 상대방이 알려줬다면은 다시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복잡한 얘기들이 지금 제가 한참 시간을 써서 한 게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니까. 그래서 좀 설명드린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추인의 방법인데 추인은 묵시적인 추인도 가능합니다. 추인 묵시적이다. 묵시적의 반대말이 뭐일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묵시적, 명시적은 의사표시 이야기예요. 추인은 하나의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때 표시를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지에 따라서 표시 행위를 주로 뭐로 하느냐? 표시 행위를 말이나 글을 통해서 똑부러지게 할 때 뭐라고 할까? 명시적이라고 할까? 묵시적이라고 할까? 명시적이라고 하고, 말, 글 위에 기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묵시적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의사 표시든지 간에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분류식이기 때문에. 그럼 추인도 어떻게도 할 수 있고 어떻게도 할 수 있다? 말해봐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추인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갑이 병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전화 걸었어.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계약하셨죠. 사실 저는 아들한테 대리권 준 적 없고 우리 아들이 사실 무권대리 짓을 한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애비로서 책임져야지. 내 소유권 넘겨 드릴 테니까 잔금은 절 주세요. 라고 말을 했으면 추인한 거죠. 어떤 추인 같아? 명시적인 것 같아? 묵시적인 것 같아? 명시적이죠. 그 정도면 아주 명시적으로 추인한 거죠. 근데 꼭 그 명시적 추인 말고 묵시적인 추인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아들을 지금 팬더로 만들었잖아요. 팬더. 처음엔 빨갛습니다. 나중에 파래지는 거지. 지금 맞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집, 애비 집을 팔아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주인 얼마에 팔았냐 그러니까 3억에 팔았습니다. 3억에 팔았으면 뭐 얼마 남았냐? 뭐 썼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미 다. 얼마 남았냐 그러니까 1억 남았다 그런 거야. 벌써 2억을 썼어. 그럼 2억이나 어떻게 했냐? 어쨌냐? 그러니까 정선 이렇게 무슨 카지노에 갔다 그래가지고 또 한 대 더 맞은 거지. 혹 났어 이렇게 도깨비처럼 혹 나가지고 한 대 더 맞은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면 너 진짜 쓰레기다 정말. 너 진짜 너 남아 있는 1억이라도 애비를 다오. 그래서 1억 원을 받아간 거야.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거야 본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추인하겠다는 거죠. 근데 추인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 행동이 뭐 하는 거죠? 추인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묵시적 추인이라 한다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묵시적이라 하는 거예요. 묵시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수령했다. 이건 묵시적 추인이지. 상대방으로부터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추인인 거지. 아니면 유예 요청하는 거. 상대방이 등기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좀 기다려 봐봐요. 나도 지금 이제 갓 이 사건을 들어가지고 나도 지금 내 정신을 추스릴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주겠습니다. 해드리겠는데 잠깐 말미를 줘요라고 유예를 요청하는 것도 이행의 의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하는 거다? 추인. 하지만 무권 대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지. 방치를 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억측이죠. 그거는. 어떻게 방치할 수밖에 없죠. 아들을 무슨 잡아놓을 거야? 어떡할 거야? 고소할 거야? 그 애만 타고 있는 거죠. 자,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추인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합니다. 넘어가고 효과. 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요 계약은 이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근데 유효인데 언제부터 유효? 추인한 그날부터 아니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효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 독특한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더. 자, 근데 본인은 추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추인을 뭐 할 수도 있다는 걸 두 번째 이야기. 거절. 이 거절은 무엇을 거절한다? 앞에 두 글자를 붙여서 추인을 거절한다. 추인을 거절할 자유도 있죠.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겁니다. 뭐 준법률 행위 이런 말 나오는데 다음에 하고 이거는 지금 뭐 할 필요 없고요.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권대리 행위는요. 무효로 완전히 확정되겠지.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 무효가 돼서 이제 다시는 말을 바꿔서 추인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시험 한번 보세요. 기출 표시 한번 보세요. 여기 엄청 나오죠. 이거 뭐냐? 상속 얘기 나오네. 상속 얘기 나왔으니까 누가 죽은 거네. 자,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대. 무권 대리인이 우리 아들이 본인 아버지를 상속했으니까 누가 죽은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아들이 죽은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본인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상속받은 거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셔요. 이거 아버지. 제 원래 계획은 보통 저는 항상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냐면 1월 3주 차에 돌아가시는데
저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는데 우리 메가랜드 여기 노원세럼 이런 데는 수업이 좀 빨리 시작돼서 책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책 가지고 수업 안 하거든요. 그냥 기초서 같은 얄궂은 책 가지고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돌아가십니다. 오늘 돌아가실 건데 그래가지고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너무 슬퍼할 필요 없는 게 2달에 한 번씩 다시 살아나셔서 2달에 한 번씩 돌아가시는 2달 사이클로 돌아가셨어. 왜냐하면 워낙 사고를 치니까 드디어 이 사건에 혈압이 올라가지고 뒷목 잡고 윽 하고 쓰러지셨는데 그로 한 일주일 병원에 계시다가 가셨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포괄승계. 아버지는 이 건물의 소유권자셨지. 요 계약을 추인할 권리가 있었나 없었나. 추인할 권리 있었고 거절할 권리도 있었나 없었나.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이게 단독 상속이라 치고 아니 아까 전에 엄마 있었잖아요. 여기 단독 상속 아닌데 배우자 있었는데 됐어요. 엄마 없어요. 엄마 없다 치고 얘기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제 마음이지 그거야. 그렇죠. 서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단독 상속이라 치고 그러면은 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돼 버리는 거예요. 포괄승계 권리와하고 의무를. 그러니까 이 집도 내 거 된 거야. 쓰레기 거 된 거고 추인권, 거절권 다 온 거야. 그냥 쓰레기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지. 본인 지위를 상속받은 통으로. 그럼 쓰레기는 자기가 해놓은 계약을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 안 돼서 본인 되었으니까 수습할 수 있지. 뭐 해줌으로써? 뭐 해주면 되지. 추인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들 다 소유자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계약 유로 만들어서 있지. 근데 쓰레기가 추인을 뭐 한다는 거죠? 거절해. 내가 한 것은 원래부터 무건들이었다고.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유언을 하셨다고. 이 집을 지켜라. 그래서 이 집을 되찾고 싶어서 이 애를 찾아가서 이거 무건들이어서 무효였다고. 네 등기 무효 등기고 난 추인할 생각 없다고. 난 추인 거절할 거라고. 이 등기 말소하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 말소하고 만약에 건물 이거 넘겨받아가지고 또는 토지 같은 거 넘겨받아서 쓰고 있었으면 그동안 사용료 내라고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했던 거지. 요거는 추인하는 행동이에요. 추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하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 자유지만 그 아들이 무건들이니 본인을 상속받아가지고 자기 일을 추인해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엄청 욕을 하고 싶은데 쌍욕을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해서 등기를 말소하세요. 부당이득 반환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무엇에 반한다는 거야?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거절권도 상속받은 거 맞지? 근데 네가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너는 악마 같은 애잖아.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가 없다. 없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추인도 거절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들은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집은 얘 집이 될 수 있어 없어? 병의 집이. 정의 집이 될 수가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은 자,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병과 체결했어요.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그냥 을을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을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자, 1번. 이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은 한 갑에게 효력가 없대. 무효래. O. 맞나? 생각하시나? 대답해봐요. 대답 좀 해줘봐요. O예요, X예요. O죠. 대답을 좀 please 대답 좀 하시고 다른 교수님들한테 대답 좀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대답을 잘해주면 강사들도 신이 나서 더 많이 가르쳐드리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답답하잖아요. 앞에도 물론 몰라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모를 수가 있나 금방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대충 다 아시잖아 어느 정도는. 예, 대충 알아서 틀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약간 즐겁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1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노래 보지 마시고 그렇게 좀 편하게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즐겁게. 자, 이거는 효력이 없다. 맞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로가 되었대. 맞춰졌대.
그렇다면 병명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한가? 등기했다고 병명의 등기가 유효할까? 아니지.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지. 병 소유자 아니에요. 등기돼 있어봤자. X.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대. 동의가 필요할까? 필요 없어. 추인권은 형성권이어서 합의로 해요.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 단독행위야 이거. 그다음에 갑은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병 상대방뿐만 아니라 을 자기 아들에게도 무권 대리인에도 할 수가 있지. 팬더로 만들어버리고 추인해버렸잖아요. 하지만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을에게 자기 아들을 팬더로 만들어버리고 병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라면 아직 모르고 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이때 아까 132조가 뭐랬냐면 본인은 이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내가 먼저 추인해서 계약 효력이 생겼어.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 갑은 위 매매 계약을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즉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를 했대. 그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8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시에 계약을 한 날로 소급하여서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소급효가 있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후에 병명의로 등기 넘어갔어도 이거 무효등기거든요. 근데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대. 누가 죽었다는 거야? 갑이. 그랬을 때 을은 이거 다 무권들이었어 라는 걸 이유로 내세워서 병에게 찾아가서 등기 말소해 라고 청구할 수가 있나? 없어. 그게 무엇에 반한다고?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병이 소유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으로 가볼게요. 다시 가서 상대방은 최고를 할 수도 있고 철회를 할 수도 있어요. 최고, 철회. 최고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최고는 그러니까 일본 말이죠. 일본 말. 일본에서 우리 민법이 일본법을 모방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는 표현들이 나와요. 최고. 우리가 최고라고 말할 때는 짱이다, 최고다, 이 최고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최고가 아니고 최고라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야. 답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거야. 지금은 최고라는 말은 새로 만들어진 법들은 저런 단어 안 나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률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 법에는 최고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촉구. 뜻은 촉구라는 소리입니다. 촉구란 말은 우리가 쓰잖아 한 번씩. 촉구한다. 재촉한다는 거죠. 답을 해달라고 재촉하는 거. 독촉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뭐 의사의 통지 이런 거 넘어가고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이거 추인할래 말래? 너 아들이 사고 친 거 책임지고 이행할래요 말래요? 라고 물어보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 자, 조문은 131조예요. 조문 한번 볼게요. 131조 상대방은 최고권. 계속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시면 글이 좀 살아나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우리 쓰레기가 타인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죠. 본인에게 아버지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추인할래요? 추인 안 할 거예요? 답을 해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독촉할 수 있다. 촉구할 수 있다 이거죠. 물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해주면 추인할게요 이러면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지. 추인 안 합니다라고 하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지.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해주네. 본인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해주네. 그 뭐 한 것을 본대요?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대. 침묵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들 침묵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침묵은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지만 침묵도 어떤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침묵이 의미가 있다면 지금 있는 이 상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침묵은요.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바꿀 때는 무슨 말을 해야지 바꾸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면 지금은 현재 계약이 무효인 상태니까 무효로 확정되는 거야. 추인하는 게 아니고 추인을 뭐 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봐가지고 무효로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선의의 상대방은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어요. 최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할 때부터 얘가 대리권 없이 그러고 있다. 무권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 선의가 아니라 악이에요. 하지만 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책임을 지라고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책임질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만 해줘요라고 그냥 답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의자도 최고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다시 선악 유보에서 상대방은 선악을 불문하고 악의인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최고할 수 있어. 그리고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주면 뭐 한 것으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 철회로 갈게요. 철회는 아까 전에 위에서 나왔지만 철회는 지금 유동적 무효인 상태인 이 계약을 완전히 무효로 확정시켜버리고 발을 확 빼버리는 거야. 그게 철회예요. 철회 조문도 보고 가겠습니다. 철회는 134조 나오는데 상대방은 철회권.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자, 우리 쓰레기가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 아버지가 추인할 때까지, 있을 때까지 이 말은 본인이 추인이 있기 전까지예요. 그 전에 해야 돼, 철회를. 다시 한번 왜 그런지 볼까요?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효력이 생겨버리지. 효력이 생기고 나면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는 효력이 생기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철회한다는 말은 대리인에게 해도 돼요. 야, 쓰레기,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나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철회해도 되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아들 잘 키우셨더만, 아들 쓰레기던데, 아들 간수 잘하세요. 저 이 계약 안 했던 겁니다. 라고 발을 뺄 수도 있어. 누구한테 말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발 빼는 거니까.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할 당시에 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요 쓰레기가 무권 대리를 하고 있었음을 다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해 볼까? 철회할 수 없다 이 소리잖아. 언제는 철회할 수 없다고? 다 알았을 때. 계약할 때부터 악이었을 때. 베이비 말고. 그렇죠. 악이었어. 다 알고 계약했을 때.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약했어. 그 사람은 철회할 수 없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철회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지. 계약할 때부터 다 알고 대리권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대리권이 없었다는 그 이유를 내세워서 철회한다고? 그럴 생각이면 진작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 최고는요, 최고는 선의자든 악의자든 상대방이 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단지 물어보는 거니까. 하지만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그래서 여기 볼게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를 완전히 무효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이것도 단독 행위예요. 본인에게 뭐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발을 빼서 무효로 확정시키는 거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돼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돼. 그 다음에 최고하고는 달리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자는 못 해요. 계약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없네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만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다음 철회하게 되면 완전히 무효로 확정돼요. 계약은. 완전히 무효로 확정되었으니까 본인은 더 이상 뭘 못하는 거죠. 이제 추인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무권 대리 계약을 놓고 본인이 하는 추인하고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철회는 이게 어떤 관계냐면 먼저 한 게 임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본인이 먼저 계약을 뭐 하면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세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되죠? 유효가 되지. 유효가 되고 나면 상대방은 뭘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지. 자, 반대로 한번 이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뭐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세요. 무효로 확정돼 버려요. 확정적 무효가 되었으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살릴 수 없어.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뭘 못하고? 철회 못하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하지 못하는 거. 먼저 하는 게 임자야.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있다니까. 본인이 추인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철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아까 보셨지? 있지. 추인을 얘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했을 때? 얘한테 했을 때. 근데 그 사실, 추인 사실을 모르고 얘가 뭐 하면
그럼 얘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고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철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애매한 이상한 거 하나 있었지.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상대방 병이 계약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다 알았던 경우에는 다 알았대 아기자. 그랬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갑에 대한 본인에 대한 최고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인정이 되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갑이 확답을 안 해주네. 침묵을 해버리네. 그러면 갑이 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네. 뭐예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추인을 거절한 걸 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로 확정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상대방 병이 계약할 당시에 을의 대리권 없음을 다 알았대. 계약할 때부터. 그랬을 때는 갑의 추인 전이라도 갑이 아직 추인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네. 맞나요?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아기자는 못한다. 그 다음에 13번 갑이 병에게 추인을 한 후에 병에게 추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나요? 뒤끝도 없고 병에게 추인했어요. 그럼 병은 더 이상 계약을 철회할 수가 없다. 왜? 추인했으니까 계약은 유효가 되었으니까 상대방은 철회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병이 계약을 철회했어. 이제 먼저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더라도 갑은 계약을 다시 추인해서 병을 상대로 계약 이행합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없지. 그렇죠?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은 완전히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보신 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 공방전을 보셨냐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 공방전을 보신 거예요. 보셨어요? 근데 이 본인과 하고 상대방 사이 공방전은 이 협의의 무권대리 상황에서는 그 주도권을 싸움의 주도권을 본인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왜? 본인은 외관을 작출한 잘못이 없거든. 그러니까 본인에게 강제로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이 상대방도 책임질래요? 답해줘요라고 물어볼 수 있을 뿐이지. 최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책임 안 져요라고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거절하는 순간 요 병이 저 갑을 상대로 소송을 딱 걸어가지고 법정에서 봅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갑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본인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민법은 이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2차적일까요? 이제는? 예.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 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흑백으로 사라졌죠. 페이드 아웃. 책임진대 책임 안 진대 아버지는. 안 진다고 사라져 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컬러풀하게 나온 거지. 이제 상대방과 무권 대리 이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게 최고를 할 때 잘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돼. 상대방은 본인에게 아드님이 사고 쳐놓은 거 어떻게 책임질 거요 말 거요 이렇게 물어볼 때 혹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나 몰라라 하신다면 나 당신 아들 가만 안 둘 겁니다. 이 당신 집에 들어가서 등기소를 훔쳐 나온 것은 절도고 그 다음에 요거 이민입장 위조한 건 사문서 위조고 계약할 때 갖다 쓴 것은 동행사죄고 그 다음에 이거 사기죄예요. 범죄가 4개예요. 절도, 사기,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 실체적 경합. 죄가 4개나 경합돼 있어. 내가 고소해버리면 아들 푹 썩고 나올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요 말 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리 내 아들이 쓰레기지만 감옥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마도 추인할 수밖에 없을 건데 아버지가 의외의 행동을 보이네. 집어넣으래. 제발 좀 고소 좀 해달래 우리 아들. 아버지 내가 고소를 못하고 고소 좀 해달래. 고소하라는 게 뭐예요? 잡아넣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 뭐죠 여러분? 추인한 거야 추인 거절한 거야. 추인을 거절한 추인 X 이게 추인 거절이지. 그러니까 책임 안 지겠대. 그럼 아버지를 붙잡고는 못 이긴다니까. 이 건은 아버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무과실을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무권대리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도인 135조 네가 책임지라고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고. 그래서 얘가 책임지는데 어떻게 책임지는지 135조를 한번 볼게요. 135조를 보시면은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먼저 1항부터 보시면 1항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누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에 쓰레기지. 우리 쓰레기가 그 다른 자가 누구야? 아버지잖아.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권을 증명을 했어? 못했어? 자기가 못했지. 무권대리라는 게 밝혀졌지. 그리고 본인 아버지가 추인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추인을 받지 못했지. 대리권 증명 못하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지. 그랬을 때 그가 누군데? 그가 무권 대리인은 이 말이죠. 쓰레기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한번 읽으시죠. 뒷부분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대. 둘 중에 하나를 하래. 네가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못하겠으면 손해를 배상하든지 둘 다 하라는 거나 계약도 이행하고 손해도 배상하고 그거 아니죠. 또는 또는이고 선택은 누가 한다. 무권 대리인이 아니면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쓰레기 너 아버지가 너 버렸어. 너 집어넣으라 그러더라. 아버지 추인 거절했어. 그러면 이제 네가 요 계약을 이행해. 이 계약을. 원래 여러분들 계약은 대리인이 한 계약은 효과가 대리인에게 생겨요. 본인에게 생겨요. 원래 효과는요. 대리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원래는. 근데 여기 무권대리 짓을 하면 책임지도록 돼 있다니까요.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대리인 네가 계약 이행해. 또는 뭐 해줘? 손해배상. 그걸 누가 선택한다고? 대리인이 아니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계약 이행하라 그러면 계약 이행해야 되고 손해배상 하라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되고. 근데 선택권은 이론적으로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죠. 자, 이 경우에 계약 내용이 뭐였죠? 계약 내용은 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건물 주인이 추인을 거절했는데 얘가 이전해 줄 방법은 없지. 그럼 선택의 여지는 뭐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는요. 손해배상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때도 있을 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택은 상대방이 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제2항을 또 보셔야 되죠. 제2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보신 게 제1항이 끝에 끝나는 말이 뭐죠? 책임이 있다. 제2항은요. 제일 끝에만 먼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인데?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 없대. 두 가지 경우는 없대. 그 두 가지 경우가 뭐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우리 쓰레기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계약할 때부터 뭐 했거나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지금 이거 상대방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상대방도 보호받으려면 보호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어야지. 근데 상대방이 계약할 때부터 알았다니까 얘가 대리권 없이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 또는 뭐죠? 알 수 있었어. 이걸 뭐라 그래? 알았다는 걸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는데 모른 점에 뭐가 있다?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상대방의 보호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맞나요? 또는 하나 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 우리 쓰레기가 누구일 때요? 취향력자, 우리 민법의 왕, 미피피. 걔일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 두 가지 경우에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저 두 가지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야 네가 책임져, 네가 계약 이행해, 네가 손해배상해줘 이렇게 책임을 추구하려면은 계약할 당시에 병은 얘가 대리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었어도 안 된다. 그럼 이것 떼고 나머지 경우가 뭔데 여러분들?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뭐예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 몰랐어야 돼. 알 수도 없었고. 그래야지 얘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거지. 자격과. 그리고 이 대리인 무권대리 짓을 한 이 애는요. 제한능력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행위 능력자야 돼. 멀쩡한 애야 돼. 멀쩡한 애야 돼요. 그래야지 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우리 미피피는 제가 맨날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피피. 제한능력자들은 왕인데 왕한테 누가 책임을 추궁해? 왕인데. 왕은 면책시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민법 117조 배울 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며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제한능력자도 된다 그래 놓고 여기 또 왜 행위능력자야 된다 그러지?
거기하고 여기는 다른 경우지. 거기는 유권대리 상황이에요. 이게 무권대리고 이거는. 거기 정상적으로 얘가 대리권이 있는 자가 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은 있는데 제한능력자였다는 거지. 대리권은 있었어.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야?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야?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대리권이 있었으면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자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다는 걸 이유로 취소해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고 지금은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무권대리고 본인이 추인 안 해줘서 누가 책임질 상황이에요. 지금요. 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대리인이 민법의 왕이라니까 지금. 제한능력자라면 면책시켜 주겠다는 거니까 거기 117조하고 여기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별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나 원래 안 헷갈리는데 그 말 들어서 헷갈렸다 지금.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 괜히 안 헷갈리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헷갈릴 거예요. 자, 공부하시다 보면 섞일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1, 2, 3, 4 번호 매겨놨는데 요게 이거 책임 생기는 요건이거든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권되는 게 밝혀지고 본인은 추인 안 해준다고 거절해버리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고 그리고 대리인은 멀쩡한 놈인 거야. 행위능력자. 자, 그러면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뭐 해주거나 이행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병이 되어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계약을 하는데 직접 안 하고 대리인하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 경우의 수 첫 번째 유권 대리였어. 정상적으로 대리권 있는 자가 했어. 그럼 여러분들 이 계약에 대해서 본인에게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유권 대리니까 있지. 맞나요? 계약 유효니까. 본인이 이행 안 하면 강제 소송 걸어서 이행받을 수도 있나 없나요? 있고. 두 번째, 설령 얘가 무권 대리였다 하더라도 재수 없이 대리권 없는 애한테 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 어떤 상태였다면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본인이 추인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추인 안 해주면 얘를 잡는 제도를 마련해 뒀다니까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거래하는 게 좀 안전해진 보험망이 걸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리제도는 이렇게 안전망이 걸려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좋아요, 뭐를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 그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무권 대리 제도가 그런 제도라고. 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자, 뭔지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조건 기한은 오늘 못하고 다음 주에 조금 보강 수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도 못했을 때에는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병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겠지. 뭐예요? 상대방 병의 선택이겠지. 그다음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병은 그 미성년자인 을을 붙잡고 네가 계약을 이행해 손해배상해줘 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맞나요? 맞지. 그래서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야 쓰레기 너 아버지가 너 버렸어. 너 잡아둬라 그러던데. 너 아버지 추인 거절하시던데. 야 너 혼났어. 네가 계약 이행해. 손해배상해줘. 막 했을 때 쓰레기가 한마디 하면 얘 기절합니다. 아저씨 저 어려요. 이렇게. 저 어려요. 저 나이 18세예요.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제 약 잘못 먹여가지고 이렇게 됐지. 근데 민증 깎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8세라고 증명하면 이런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야. 극단적 보호를 하고 있어요. 제한능력자들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대리가 어떤 건지 좀 쭉 보셨고요. 다음 주는 조건 기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수업이 좀 많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